위 세 가지가 제가 생각하는 비만 탈출 방법인데요. 이를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살 빼길 원한다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더 나은 삶으로 가고 있는 여러분을 힘껏 응원하는 밀리모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다이어트 하면 이미 많은 의사, 약사, 트레이너 분들의 전문적 식견이 담긴 정보와 의견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분들 설명엔 주로 이런 어려운 단어들이 등장하죠. 요즘 먹방이 유행인데요. 여러분도 많이 보시나요? 음식을 많이 다양하게 맛있게 재밌게 먹어서 보는 이의 눈과 귀에 즐거움을 주는 대가로 한 달 수억을 버는 인기 유튜버도 있고, 먹방이 아닌 일반 TV 프로에도 먹는 장면을 많이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TV에 이런 먹방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게 국민 전체를 과체중으로 몰고 가는데 영향을 끼치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다가 유혹에 못 이겨 따라 먹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도 과체중과 비만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비만은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보건교사인데요. 비만 학생이나 동료의 고민을 듣거나 상담하면서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먼저 먹는 것과 관련해서 인식 변화가 시급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가끔 아침을 못 먹고 다니는 학생들이나 직장인이 몇 %다라고 걱정하는 뉴스가 나올 때가 있는데요. 저는 그 통계는 정확하지 않고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경험해서 확신합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어떤 약을 주기 전에 물을 때가 있습니다. 아침 먹었니? 아니요. 그래? 이 약은 뭘 먹고 먹는 게 좋은데? 아침은 안 먹었고 피자 한 조각 먹었어요. 고구마만 하나 먹고 아침은 안 먹었어요.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친구나 직장 동료들도 저는 선생님 아침은 안 먹고 그냥 미숫가루 한 컵, 과일이나 야채 갈아서 조금 이렇게 먹고 다녀요.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비만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선생님이 우선 운동은 하지 마시고 한 달 동안 이 식단만 잘 지키고 오세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환자는 더 잘해볼 요량으로 한 달 동안 등산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오히려 2kg가 쪘습니다. 이상하네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식단도 잘 지키고 등산까지 했는데, 등산 가서 뭐 드신 거 아니에요? 아유, 아니에요. 그냥 막걸리 한 잔하고 해물파전 한 젓가락 먹은 게 다예요. 딴 거 안 먹었어요. 제가 듣기엔 먹었는데 왜 그들은 자꾸 안 먹었다고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늘 세 끼 밥을 먹어야 끼니를 먹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을 빼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런 인지 오류를 바로잡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먹은 건 먹은 걸로, 뭐든 먹으면 끼니가 된 걸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관찰해 보니까 뚱뚱한 친구와 날씬한 친구는 먹는 것에 대한 인지에도 차이가 있어요. 어머, 너 바빠서 어떻게 점심 먹었어? 뚱뚱한 친구들은 그래, 오늘 바빠서 점심도 못 먹고 배고파 죽겠다 야. 아까 주간술 뜨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 먹고 있어. 그런데 좀 마른 친구들은
아우, 말마. 바빠서 끼니 거른 줄도 몰랐어. 응, 걱정 마. 아까 죽 한 그릇 먹었어. 그리고 좀 뚱뚱한 친구들은 자꾸 어떤 음식의 뭐가 몸 어디에 좋다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그걸 많이 먹어야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추는 간 건강에 좋아.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니까 많이 먹는 게 좋아. 야, 술도 조금씩 먹어야 혈액순환이 좋대. 야, 살도 먹어가면서 빼야 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에 비해서 마른 친구들은 고기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높아지는 거 아니야? 난 매운 건 좀 피하는 편이야. 많이 먹으면 위가 좀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고. 술 먹으면 간이 안 좋잖아. 이들은 또 뭘 먹으면 뭐에 안 좋다에 좀 큰 비중을 두고 기억하고 그런 음식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비만한 친구들은 난 별로 안 먹는데 살쪄. 이상해. 건강 생각해서 유기농으로 난 몸에 좋은 것만 먹거든. 이런 친구들은 자신이 많이 먹는 거, 그게 문제다라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먹은 것도 안 먹었다고 잘못 인지하고 살고 있죠. 또 어떤 친구들은 난 많이 먹게 돼. 배고프면 이상하게 잠이 안 와. 아는데 절제가 안 돼. 이런 친구들은 알지만 신경 전달 물질이 고장으로 자신의 통제력이 무너져서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유야 어떻든 해결 방법은 덜 먹는 거죠. 많이 먹고 살 빠지는 경우 없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핵심 포인트, 덜 먹으려면 첫째, 정서 심리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대부분 섭식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마음의 문제가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정서적 허기, 심리적 문제, 이거 해결하지 않고는 살 빼기, 먹는 문제 해결 어렵습니다. 다들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요요가 생기는 이유도 바로 이 마음 치료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지만으로 그 먹는 것에 탐닉하는 중독 증상을 끊기는 어렵습니다. 병원의 도움을 받더라도 이 마음 치료가 먼저 되어야 다이어트 실천이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는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자신을 잘 모릅니다. 이런 친구들은 냉면 먹으면 꼭 사리 하나 더 시키고 라면 먹으면 김밥 하나 추가하고 된장찌개 시키면 해물파전 하나 더 주문하죠. 그렇게 2인분 먹는 게 정상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에겐 이 먹는 양의 기준 설정부터 재세팅해 줘야 합니다. 세 번째, 나에게 즐거운 그 무엇을 하나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몸은 살기 위해, 이 우울한 마음을 벗어나기 위해 먹어서라도 즐겁게 좀 해봐 라고 애원하는 거죠. 이렇게 먹으면 도파민이란 물질이 나와서 날 즐겁게 해주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먹어서가 아닌 다른 즐거움으로 셀프 마약인 도파민이 샘솟게 할 방법도 각자 찾아보면 한두 가지 있을 겁니다. 배드민턴, 그림, 노래, 댄스, 낚시, 축구, 여행, 여기 뭐 하나 끌리는 거 없으세요? 이런 즐거운 그 무엇을 하나 찾아서 여기에서 그 도파민을 얻어야 해요. 물론
이게 우울감 때문에 사실 액션까지 끌어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위 세 가지가 제가 생각하는 비만 탈출 방법인데요. 이를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살 빼길 원한다면, 덜 먹길 바란다면 먼저 자기 마음을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너 힘들구나. 너 외롭구나. 너 우울하구나. 라고 쓰여 있진 않나요? 그럼 이 마음들을 먼저 토닥토닥 잘 어루만진 후에 즐거운 그 무엇을 해서 나온 도파민이라는 셀프 마약으로 자신을 잘 치료해 주셔요. 그럼 서서히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존감도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의 이 자존감이 무럭무럭 자라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